힐링 충전소.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안녕하세요.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신가요? 7월부터 시작한 홍제천 미술관 산책로 이야기. 서양 명화 구간은 홍제 3교에서 폭포마당까지, 서양 풍경화 구간은 폭포마당에서 홍남교까지, 그리고 한국 근현대 명화 구간은 흥남교에서 사천교까지죠.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는 그 한국 근현대 명화 구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살짝 바꿔서 서양 명화 구간인 홍제 3교에서 폭포마당에 있는 이 구간에 있는 그림 한 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화라고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시기를 조금 구분을 하죠.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 후 4세기까지는 고대라고 하고, 476년에서 1450년대를 그 암흑의 시대, 중세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1450년에서 1600년도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600에서 1750년까지를 바르코 시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바르코 시대의 작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델의 미뉴에트 G장조, 조성진의 피아노로 들어봤습니다. 바르코 하면 뭐 비뚤어진 진주라는 의미라고 하죠. 포르투갈어로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에 걸쳐서 그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한 미술 양식이고요. 뭐 이탈리아에서 발생을 해서 독일, 프랑스, 에스파냐 등지에서도 성행을 했던 그 바로크 시대의 이제 작품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홍제천에 걸려 있는 작품은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르가리타 테레사입니다. 원래 이 작품 중에 이제 이 공주님이 그려진 작품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시녀들이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지금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르가리타 테레사인데, 또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르가리타 테레사도 이제 그런 그림도 있죠. 가장 유명한 그 시녀들의 그 그림을 보면 거기에는 이 두 부부의, 이 공주님의 부모님 또 사진도 보이고, 화가인 디에고 벨라스케스 이제 얼굴도 보이죠. 그래서 원래 이 시녀들이라는 이 작품의 그 제목은 시녀들 및 여자 난장이와 함께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의 초상화와 길죠. 그리고 또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의 자상화.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의 자상화가 누구겠어요? 디에고 벨라스케스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펠리페 4세의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이 되어 있었는데, 1843년 프라도 미술관에서 너무 이제 기니까 시녀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정함으로써 지금은 전부 다 시녀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죠. 그러면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어떤 화가였냐? 이분은 궁정 화가였죠. 펠리페 4세의 정말 죽을 때까지 총애를 받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고 그렇게 궁정에서 이제 이 왕의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가족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에 많은 시간을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한 거죠. 그중 이제 홍제천에 걸려 있는 작품이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르가리타 테레사라는 작품이잖아요. 이거는 약 한 8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아까 그 시녀들이라는 그 작품에 있는 그때는 한 5세 정도? 그때는 턱이 전혀 길지 않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이제 8세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핑크 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는 훨씬 더 한 13세, 4세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때 보면은 모습이 자꾸 변합니다. 턱이 점점 길어져요. 그 이유는 이 당시는 유럽에서 근친혼을 했잖아요. 근친혼을 하니까 이제 그 유전병으로 턱이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유전병이 이제 얼굴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 살지 못했고, 아직 저는 그 프라도 미술관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 미술관은 2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층에 3개의 문이 있는데 이제 화가의 이름을 따서 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중앙에는 벨라스케스 문, 건물 양쪽에는 하나는 고야 문, 하나는 무리오 문, 이렇게. 벨라스케스가 참 대단하긴 했나 봐요. 중앙문 이름을 장식하고 있으니. 또한 이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피카소가 이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58점이나 물론 이제 피카소의 방식으로 그렸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작품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난 말하지 못할지도 몰라. Oh my love, 그대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에 꼭 담고 말을 걸어. 바람도 여기 빗소리를 걷는 그런 날이 오고 지나가도 또 하루를 걷는다. 자꾸 일렁인다. 널 따라 걷는다. 그래 또 나는 이 거리를 기억에 새긴다. Oh my love, 그대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에 꼭 담고 다시 또 바람도 스쳐 지나가는 말도 모두 새겨놓고 그래서 난 또 하루를 걷는다. 자꾸 일렁인다. 널 따라 걷는다. 그래 또 나는 이 거리를 기억에 새긴다. 바람이 스친다. 널 따라 걷는다. 그래 또 너는 이 거리에 밤을 비춘다. I'll do everything you want. It's the perfect thing I've got. You're the reason of my life. I'll do everything you want. It's the perfect thing I've got. You're the reason of my life. I'll do everything you want. It's the perfect thing I've got. You're the reason of my life. 네, 하현상의 밤 산책을 들어봤는데요. 홍저천에서 밤 산책하다가 혹시 발걸음이 멈춘 곳이 이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는 마르가리타 테레사 작품이었으면, 아, 이 작품이 바로 바로크 시대의 작품이고, 이 시대에 핸델도 바흐도 이 바로크 시대 음악을 했으니 이런 음악도 한번 즐겨보시고 발걸음을 멈춰서 다시 한번 바로크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는 그대에게 류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소식을 알아보는 홍제천 생활환경 실전단입니다. 자, 김미경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8월에는 원래 너무 더워가지고 활동을 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홍제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홍제천 지도를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조금
지금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홍제천은 뭐 특별히 이렇게 크게 변화는 없는데, 뭐 이렇게 약간의 막 초본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있어요. 늘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초본이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지도를 만들었을 때 지금은 없었던 초본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풍경들도 좀 더 녹음이 더 짙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이런,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와 지금 확연히 달라진 거는 그 폭포마당 앞에 수변 카페가 생긴 게 완전히 그쵸, 달라진 예. 풍경이죠.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요.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선생님, 홍제천 그 폭포마당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그 공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도를 다시 만들어서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추가를 하고 싶으세요?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이런 지도도 있었고 여기는 이게 있었구나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식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해놓은 거는 당연한데 특히 그 홍제천에는 명물이 있잖아요. 네. 홍제천 인공폭포.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인공폭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인공폭포는 사계가 다 아름다워요. 어느 그렇죠. 한 계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풍경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어떤 사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봄에는 그 폭포마당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봄에는 그 폭포가 흐르는 옆에 그 버드나무가 또 소나무하고 함께 서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저도 좋아합니다. 그 모습. 그 버드나무가 봄에 가장 먼저 물이 오르는 나무거든요. 나무 네. 중에서는. 그래서 그 초록빛이 초록초록하게 연한 연두색을 띠면서 올라올 때와 그 폭포수하고 어우러진 풍경이 너무 예쁘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면 주변에 벚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춘화가 개나리보다 먼저 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폭포마당 가서 노랗게 핀 왼쪽에 정면을 바라봤을 때 가장 왼쪽에 영춘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혹시 다 보셨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 개나리다 이러면서 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영춘화는 개나리하고 달라서 가지가 늘어지면서 초록색으로 늘어지는 속에서 노란 꽃송이가 막 달리거든요. 네. 그 사이로 그 폭포수를 바라다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네. 그럼 봄은 그렇고 이제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진 담는 걸 참 좋아하는데 특히 빼놓지 않고 폭포마다 그 인공폭포를 사진을 담을 때 네. 꼭 그 사이드에 넣는 게 있어요. 전경으로. 그 배롱나무예요. 네. 그 가끔 그거 배롱나무 꽃을 넣어서 폭포를 찍어서 가끔 이렇게 톡으로나 이렇게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여기 어디냐고 다 물어봐요. 너무 예쁘다고. 배롱나무와 와 너무 예쁘죠. 그죠? 배롱나무 그 빨간색 배롱나무 꽃에다가 네. 특히 푸른 하늘 밑에 폭포수가 수정처럼 흐르면 네. 그 풍경은 뭐 꼭 사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그런 풍경을 연출하거든요. 다들 와서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사진 갖고 안 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가을 풍경은 뭔가 그 항울 그 자체예요. 네. 그 주변에 벚나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주변에 또 벚나무 단풍이 얼마나 예뻐요. 네. 그래서 그 단풍과 그 앞에 모래 위 밭에 그 폭포 바로 앞에 갈대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 갈대가 피었을 때 하얀 갈대와 그 위쪽 폭포 위쪽으로 알록달록한 벚나무의 단풍과 어우러진 모습은 뭐 상상 초월이죠. 정말 예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가을,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홍제천 폭포마도로 몰려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겨울은 어떨까요? 그 겨울의 풍경이 가장 정말
최고의 풍경을 보여주지 않나? 우리는 어떤 빙벽을 보려고 네. 뭐 저쪽 춘천에 있는 뭐 구룡폭 그 문배마을 쪽에 있는 구룡폭포를 보러 간다던가 네. 멀리 설악산으로 빙벽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홍제천 폭포마당으로 오십시오.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저 거기서 사진 찍어서 외국이라고 많이 속였어요.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름답죠. 서울 한복판에 네. 그런 폭포가 있냐 막 이러면서. 어떨 땐 그 상상해봐요. 좀 네. 더 두껍게 얼려가지고 네. 빙벽 타기 하는 건 어떨까? 그 있잖아요. 그 겨울에는 바위 네. 타시는 분들 빙벽 그 하잖아요. 네. 그 와가지고 그걸 또 하면은 새로운 풍경을 연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 네, 좋습니다. Dimmi quando tu verrai. Dimmi quando l'anno, il giorno e l'ora in cui forse tu mi bacerai. Ogni istante attenderai fino a quando d'improvviso ti vedrò sorridente accanto a me. Se vuoi dirmi di sì, devi dirlo perché non ha senso per me la mia vita senza te. Dimmi quando tu verrai, dimmi quando e baciando mi dirai non ci lasceremo mai. Se vuoi dirmi di sì, devi dirla perché non ha senso per me la mia vita senza te. Dimmi quando tu verrai. Dimmi quando e baciando mi dirai non ci lasceremo mai, non ci lasceremo mai, non ci lasceremo mai. 언제 나에게 말해줄 건가요? 언제 깐도 들어봤습니다. 홍제천이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나한테 사랑을 얘기해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토니 레니스가 부른 깐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홍제천을 걷고 있는 그대에게 루미정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네, 이번에는 홍제천의 식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식물의 이름은 뭔가요? 요즘 그 꽃이 많이 피지 않는 꽃궁기라고 하죠. 네. 꽃을 많이 볼 수 없어서. 그런데 그 숲이나 화단, 공원의 화단 이런 데 가다 보면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 보라색으로 네. 그 잔디처럼 깔려 있는 네. 보라색 잔디처럼 깔려 있는 꽃을 말하고자 하는데요. 맹문동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맹문동. 네. 최근에 네. 그 맹문동이 제 눈에 더 많이 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맹문동이 요즘 한참 피고 있죠. 근데 네. 한두 송이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게 맹문동인데요. 네, 네. 얘네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기 안산에 꽤 많이 있죠. 홍제천에는 주로 한두 송이가 이렇게 네. 보이고요. 집단을 이루어서 군락을 이루어서 피는 곳이 안산 폭포마당 우측으로 오르다 보면 네. 연희마당이 있어요. 네. 그 연희마당 오른길의 벚나무 아래쪽에 보라색으로 아주 꽉 차 있죠. 네네. 땅바닥이. 네. 그래서 너무 예쁘죠. 근데 맹문동은 맹문동 이름이 왜 맹문동이에요? 맹문동 이름은 우리가 겨울에도 맹문동은 초록색 잎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맹문동 얘기를 해보면 네. 제게 그 보리 맥자를 써서 맹문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름의 유래가 주로 뿌리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뿌리가 보리 깎으레기처럼 생긴 데다가 거기에 또 밑에 덩이가 막 이렇게 수염처럼 달린 뿌리 밑에 보면 보리알처럼 보리알보다는 큰 알덩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맹문동이라고 이전에 이름은 네. 문동이었는데 그 문자가 보리 깎으라기를 뜻하는 문자 차조를 뜻하는 차조 문자예요. 거기다가 겨울에도 파랗다라고 네. 그래서 동자 겨울 동자를 썼어요. 네, 그래서 네. 문동이라고 했는데 네. 주로 이 문동이라고 쓴 그 풀에는 뭐가 뭐냐면 겨우살이 풀이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겨울살이를 개전초라 했는데 이 개전차가 문동하고 같은 뜻이에요. 네. 근데 이 문동인데 우리가 보면은 차조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통 맹문동을 찾아보면 문문자를 써요. 네. 그래서 왜 문문자지? 근데 선생님 혹시 그 차조문자 네. 아세요? 선생님 전공이시잖아요. 보통은 차조나 네. 이렇게 네. 풀을 쓸 때는 그 문자를 쓰고 위에다가 풀초자를 붙이거든요. 그쵸. 그게 획수가 29획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문동을 쓰려고 했을 때 획수를 쓰다 보면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쉽게 쓰기 위해서 비슷한 음이 나오니까 같은 음차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문문자를 써서 문동이라고 해요. 근데 네. 제가 써보니까 정말 오래 걸려요. 29획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풀의 뿌리가 보리하고 유사하면서 네. 아까처럼 그 수염 뿌리가 있고 알덩이가 있어서 그러면서 이파리는 부추 같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고 해서 맹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보리 맥자에다가 차조 문자에다가 겨울동자 네. 이렇게 네. 쓴 건데 이제 그 가운데 글자가 네. 너무 획수가 네. 많으니까 문문자로 바꿔서 음차를 했다. 네, 이제 이런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맹문동 잎이 우리는 왜 부추잎을 닮았다고 했을까? 저는 맹문동 잎을 보면 항상 난초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난초 네. 닮았다는 그런데 생각이 또 우리 조상들은 뭐든지 먹는 거하고 근데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냥 왜 삼부추는 네. 입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정말 부추 닮았네요. 그렇죠. 부추를 닮아서 그 한자로 부추가 구를 구자, 써요. 부추, 그죠? 구자. 네. 네. 그래서 미구, 양구, 애구, 마구 막 이런 네, 이름을 네. 또 이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맹문동의 네. 이름이 그래서 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아까도 말했던 개전초. 그다음에 재밌는 게 있어요. 불사초라고도 불러요. 불사초. 예, 죽지 않아. 그죠. 우리 죽지 않아요. 네. 그러면 불사초 하면 생각나는 왕이 있잖아요. 불로장생을 네. 꿈꿨던 네. 진시황. 그죠. 네. 그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진시황이 어느 날 밖에 있는데 새 한 마리가 네. 푸른 잎을 물고서 날아가요. 그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시황이 새가 물고 있는 저 푸른 잎은 뭐지? 그랬는데 우리 그 기곡 선생이라고 기곡자라고 알잖아요. 네. 그 어떤 그 시대에 학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곡자가 옆에 있다가 네. 방술에 뛰어나잖아요, 이 사람이. 네, 네. 그래서
그 좀 뻥을 좀 쳤어요. 네. 뭐라고 뻥 쳤냐면 저거는 불사초다고. 그래서 겨울에도 팔아가지고 네. 저걸 먹으면 늙지 늙지 않고 제 시체를 죽었던 시체를 저 풀로 덮어놓으면 살아난다는 식으로 뻥을 친 거예요. 네. 그러면 진시황은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는 왕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기가 솔깃했겠어요. 네. 더군다나 자기가 믿고 있는 기각자가 네. 그런 말을 하니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어디 있냐 구해와라 한 네, 거죠. 네. 아 그거는 저 영주라는 곳에 네. 산이 있는데 영주산에 가서 동해에 있는 영주산에 가서 구해오면 된다 네. 한 거예요. 네. 그 영주가 제주도거든요. 네.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했대 중국에서는. 네. 그래서 또 그 기에 솔깃한 진시황은 서복을 불렀어요. 네. 그래서 서복에게 어린 그 동남 동료 3,000명을 주면서 가서 네.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서복은 이제 갔죠. 배를 타고 네. 바다 건너서 제주도까지 가서 뭐 그 주변을 다 뒤졌지만 있겠어요? 그래서 안 돌아갔어요. 네. 뭐 못 갔는지 안 갔는지. 네. 그래서 서복이 제주도에 머물면서 그 지금은 서귀포에 가면 서복이 서복 왔다라고 해서 서복 전시관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봤어요. 글쎄요. 네. 저도 갔어요. 네. 그래서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는 가장 오래 살았던 임금님 있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네. 정조. 영조. 네, 참. 영조가 영조. 오래 네. 살았는데요. 영조는 그 되게 봄만 되면 네. 재채기가 심하고 콧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게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죠. 네네. 요새 말하면. 네. 그런 그거를 앓고 있었는데 아무리 별별 약재를 다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어이가 그 생맥산이라는 네. 약을 데려서 먹였더니 효과를 본 거예요. 그 생맥산이 뭐냐? 그 맥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맹문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미자하고 네. 맹문동하고 인삼하고 그러니까 말린 것들을 달여가지고 그거를 그 차를 계속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를 봐서 영조가 맹문동을 계속 먹어서 오래 살았지 않았나. 네, 그게 그 우리가 그 제가 몇 년 전에 생맥산 그 약선 요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배웠어요. 네. 거기서 이제 생맥산 요리를 배웠는데 생맥산을 기본 밑국물로 해서 약선 요리를 했는데 그 데리야끼 소스를 해가지고 네. 그 닭가슴살에다가 스테이크를 해서 그 생맥산을 밑국물로 해가지고 데리야끼 소스 만들어서 뿌려가지고 율무를 삶아서 같이 채소들이랑 버무려가지고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땀을 많이 흘려서 네. 해줬더니 먹지를 않는 거예요. 초등학생 입맛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틀에 걸쳐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맛있어요. 선생님 네네. 언제 해드리고 싶어요. 저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소리만 귀에 쏙 들어오는. 그래서 네.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냉동실을 바꿨는데 냉동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 놓고 안 먹었던 말린 맹문동하고 오미자가 있는 거예요. 맹문동도 말려놨었어요? 팔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간상으로 맹문동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맹문동이 간상용이 아니고 약용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청량인가 거기가 주로 네, 맹문동 네. 생산지예요. 네. 그래서 건조한 맹문동을 사다가 선생님도 내년에 또 더우면 네. 오미자 말린 거하고 그 맹문동하고 인삼하고 1대1로 해서 푹 끓이세요. 네. 그럼 갈색의 물이 나와요. 네. 그럼 그거를 차 마시듯이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그냥 폐라던가 마른 기침, 그다음에 더위 먹은 몸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역성이 좋아지고 저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여름에 준비해야 할 어떤 비상용 차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가 지금 맹문동 차까지 갔죠? 우리가 아까 저 불사초라고도 부른다라고 해서 네. 흘러 네. 중국 고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였습니다. 보라색 맹문동 꽃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이 노래가 더 확 와닿네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맹문동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맹문동이 제가 이거 약용으로서의 어떤 그 각광을 받던 식물이다 보니까 네,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약용에 관련된 말들이 많아요. 네. 그 관상용으로서의 가치보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아까 오래 목욕을 계속 복용을 하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젊어진다고 항산화 물질이 많나 봐요, 거기가. 그래서 네, 항산화 물질은 어떻게 보면 늙음을 이렇게 노화를 좀 멈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맹문동을 가지고 또 약효가 발휘됐던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써놓은 어떤 그 발표된 글을 읽어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그 면역력을 굉장히 크게 향상을 시켜서 조종 선수들한테 먹였대요. 아, 예, 조정 예, 예. 선수들. 뭐 생맥산초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맹문동 뿌리를 가지고 먹였더니 그 큰 성과를 이뤘고 더더군다나 그 현장 근로자들 공장에서 네네. 일하는 그 노동자들한테 먹였더니 그 산업재해를 입는 그 환자들이 네. 70%가 줄어들더래요. 아, 이게 뭐 가래 뭐, 뭐, 예, 뭐 여러 이런 그죠. 것들이 폐질환에 폐질환이 굉장히 워낙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다음에 조종 선수들도 폐 기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어떤 그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생맥산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네. 권유합니다. 이 맹문동이 약간 달면서 쓰면서 그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가을 요즘에는 이제 꽃이 주로 보라색을 많이 피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맹문동이 각광을 받는 건 뭐냐면 그 농림수산부에서도 그 약초 중에, 그러니까 28종의 약효를 크게 그 발휘하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가 28종을 지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맹문동이 들어가요. 그만큼 굉장히 있는데 네. 또 뭐 그런 걸 줄줄이 뭐 엮다 보면 끝도 없어요. 맹문동의 가치라는 거는. 네. 특히 그 맹문동이 그 저쪽에 나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쪽은 그 38종의 공기 정화 식물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중에 맹문동이 들어가요. 그만큼 공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능력도 탁월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야생종이잖아요. 맹문동이 어떤 뭐 개발종, 품종이 아니고 야생종인데 야생종이 이렇게 도심 속으로 내려와서 성공한 것은 거의 비비추하고 네네. 맹문동이라고 봐요. 네. 그중에 둘 다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이네. 예. 네. 그래서 얘 보라색 꽃을 가진 애들이 강한가? 뭐 이런 의문도 들기는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도심 속의 공원이라든가 도시에 주로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맹문동 사진 작가들이 맹문동 꽃을 그 소개했을 때 보면은 꼭 그 어느 나무 밑에가 있죠. 네. 소나무? 그쵸. 소나무 밑엔 꼭 맹문동이 심어져 네. 있어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소나무 아래는 타감작용을 해서 그 그쵸. 소나무가 네. 다른 식물을 좀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있는 거. 맹문동은 빽빽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은- 생각하면 네. 맹문동은 소나무의 타감 작용까지 이겨내는 강인한 식물이라는 거죠. 아니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 타감작용이 그 한쪽에서 그러니까 소나무와 그 맹문동의 관계라면 소나무가 좋은 경우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서로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페로몬이라고 그러나?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서로 주고받는 상생의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둘 다 이 그 맹문동의 뿌리에 그런 역할이 있지 않을까? 네. 막 이런 생각을 네. 해봐요. 네. 그런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것들은 밝혀진 게 제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맹문동이 주로 그늘에서 살아요. 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우리는 잔디는 네. 햇빛을 좋아해서 그렇죠. 햇빛이 강하게 내리쏟는 이런 데서 잘 자라잖아요. 근데 맹문동은 잔디가 갈 수 없는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늘에서 너무 잘 그쵸, 자라기 그쵸. 때문에 네. 얘가 그리고 토지를 가리지 않아요. 토양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아무데나 잘 산성 자라면서 토양이든 뭐 알칼리 토양이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친구는 네. 꽃만 예쁜 게 아니고 들여다보면 열매도 너무 예뻐요. 그 특히 어떤 그러니까
지금 가을 이 꽃이 지자마자 초록색 열매가 열리거든요. 네. 초록색 열매가 열리고 보라색 꽃이 그냥 한 송이씩 피는 게 아니라 이거 꽃대가 길게 올라오면서 네. 한 꽃대에 3송이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더덕더덕 위로 올라가면서 피거든요. 네. 그게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3송이가 달려서 그게 또 꽃대에 달려서 네네.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피는데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이라서 네. 이게 꽃이 안 보이지만 사실 선생님이 꽃대 하나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봤기 때문에 예, 그 전문 네. 용어로 우리가 네. 총상화사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모일 총자. 예, 그래서 그 비슷한 그 총상화사가 대표적인 게 아카시라던가 네. 등나무라던가 네, 이런 걸 네. 우리가 총상화사라 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열매가 또 초록색이 그 꽃 한 송이에 4개씩 열리더라고요. 네. 3개 열리는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겨울을 나면 겨울에는 까만색 열매를 열려요. 네. 근데 눈이 쌓였을 때 그쵸, 초록색 그쵸. 잎에다가 미처 떨어지지 않는 그 네. 까만 열매를 보면 또 하얀 눈에. 네,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맥문동은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이런 뿌리서부터 이파리에서부터 뭐 부추 닮아서 그리고 맥문동이 너무 좋은 건 뭐냐면 맥문동 뿌리를 갖다가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다라는 건 그러면 구황작물로도 그쵸. 우리 선생님 먹었다는. 너무 똑똑해. 네, 그래서 보리를 대신해서 네네. 먹었던 네. 역할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그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식물인 거예요. 이 네. 맥문동이 꽃도 예쁘고 모든 게 예쁜데 이쁜 짓은 다 하고 사는 그러네요. 그렇죠. 아, 저 맥문동을 좀 심을 생각을 안 했는데 공기정화 갑자기 식물로 너무 좋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바뀌는데요. 네, 아, 그죠. 다시 한번 맥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어나가겠습니다. 거요. 밤하늘 빛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이미 죽어버린 행성의 잔해라면 고개를 들어 경의를 표하기보단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움큼 집어들래. 방 안에 가득히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액자 안에서 빛나고 있어. 죽어서 이름을 어딘가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위대한 공식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시공의 짧은 문장을 새겨보곤 해. 너와 나 또 몇몇의 이름 두어 가지 마음까지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 숨고 싶을 땐 타락이 되어줄 거야. 죽고 싶을 땐 나락이 되어줄 거야. 울고 싶은 만큼 허송세월 해줄 거야.
진심이 버거울 때 우리 가면 무도회를 열자. 달 위에다 발자국을 남기고 싶진 않아. 단지 너와 발 맞추어 걷고 싶었어. 닿지 않는 바다의 바닥이라도 영원히 너를 저을 순 없지만 몇 분짜리 노래를 지을 수 있어서 수만 광년의 일렁임을 거두어 지금을 내게 들려줄 거야. 달이 참 예쁘다고.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맹문동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소나무 아래 맹문동 있고 달이 휘엄청 뜬 날에 이 곡을 들으면 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곡을 선곡하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에 꽃말이 갑자기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맹문동이 꽃이 예쁜데도 그 꽃말은 그 얘가 겨울을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인내, 그리고 어, 겸손, 겸손. 네, 그리고 기쁨의 연속. 이게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겸손과 인내에 어울리는 식물이잖아요, 얘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송이면 피면 잘 보이지 않는데 군락을 이루어서 엄청난 존재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기쁨. 그래서 그 어떤 겸손과 인내를 갖고 살다 보면 기쁨의 연속이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맹문동처럼. 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영어로는 이름이 빅블루 릴리 트로프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잔디 뭐 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역시 이제 그 넓을 활자를 써서 네. 활력 맥동이라고 하고요. 음. 일본은 난초로 봤나 봐요. 아. 그래서 수란이라고 그래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보라색 하면 또 생각나는 꽃이 있잖아요. 넓게 비슷하게 피는 거, 라벤더. 네. 그래서 라벤더 지중해가 원산지여서 그 홋카이도 가면 라벤더 축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라벤더를 심는 데가 고성하고 전라북도 정읍에가 있거든요. 네, 저 정읍에 한번 가봤어요. 아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 맹문동을 가지고 그렇네요. 축제를 열 수가 있는데 선생님 얼른 제안을 하세요. 네, 그 소천인가 소산인가에서 네. 맹문동 축제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이렇게 사진 작가들이 많이 보내는 곳이 성주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성문박 그 소나무 밭이고요. 네. 다른 곳은 경주에가 있어요. 네. 그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두 곳이고 요즘에 떠오르는 곳이 또 하나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강주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굉장히 길게 있는데 그 밑에 맹문동을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아, 저 그 사진 올라올 때마다 너무 황홀하게 보거든요. 네. 그 메타세콰이어하고 또 너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주에도 가도 그 메타세콰이어 숲하고 어우러져 있고, 그래서 이 맹문동은 어떤 아름다움을 받쳐주는 보조 역할로서도 톡톡히 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맹문동 꽃 보러 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맹문동 칭찬 일색인 맹문동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팬텀싱어 4에서 나왔던 김지훈, 진원, 정승원, 노현우의 행복했다 안녕입니다. 지금까지 홍제천을 걷는 그대의 류미정이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떠난다. 자꾸 내게 잊으라 한다. 그 사람이 눈물 흘린다. 너무나 미안하게도 눈물 흘린다. 차마 대응도 못할 길이라 가는 뒷모습 지켜본다. 떨려오는 입술로 들리지 않게 인사를 한다. 잘 가 내